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직접 제작한 미틀북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한가운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익숙한 길과 집과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누군가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필리핀 마닐라 근교를 덮친 거대한 홍수 속에서 멜마르 마갈라네스는 자신의 안전보다 눈앞의 생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는 박수를 받기 위해 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또다시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희생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깊고 뜨겁게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오늘의 책 홍수 속 18세 소년 무엘마르의 기적,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나른한 매미 소리가 맴돌고 골목 어귀에선 아이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노는 소리와 낡은 자전거 체인이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오던 곳.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피어올리는 매캐한 저녁 짓는 연기가 낮게 깔리던 동네. 누구도 그 소박한 일상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곤 아무도 다가올 지옥을 예상하지 못했다. 2009년 9월 말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저지대 마을 바공 실란간. 마리키나 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곳은 화려한 마닐라 도심의 눈부신 네온사인 불빛에서 완벽하게 비껴난 도시의 그림자 같은 빈민가였다. 사람들은 버려진 합판과 녹슨 양철로 얼기설기 지붕을 얹고 살았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만큼 끈끈한 정이 흐렀다. 아이들은 탁하고 미지근한 강물에 맨몸으로 뛰어들며 살아났다. 비록 지독하게 가난할지언정 그곳은 그들만의 평온하고 완전한 우주였다. 그리고 그 우주의 한 구석에 18살의 청년 무엘마르 마갈라네스가 살고 있었다. 가족과 이웃들은 그를 토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탓에 무엘마르는 학업을 일찍 접어야만 했다. 또래 친구들이 하얀 교복을 입고 학교를 향할 때 그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시끄러운 건설 현장으로 묵묵히 출근했다. 뙤약볕이 정수리를 태우는 한낮의 열기 속에서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거친 벽돌을 날랐다. 그렇게 하루 종일 뼈가 부서져라 노동을 하고 벌어들인 푼돈은 자신의 주머니를 거치기도 전에 고스란히 늙어가는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의 저녁 식탁을 채우는 데 쓰였다. 무엘마르의 손바닥엔 1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두껍고 거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고 굽은 어깨에선 늘 싸구려 파스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단한 삶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든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하고 단단한 체격, 그리고 어려서부터 마리키나 강가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물찬 제비 같은 수영 실력은 그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그는 자신이 배가 고파도 골목을 배회하는 줄인 짐승에게 기꺼이 남은 빵 조각을 떼어주는 심지가 곧고 다정한 소년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낡은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날라야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기에 그의 얼굴엔 늘 구김살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때로 인간의 그토록 소박한 오주를 개미집을 짓밟듯 너무나도 무심하고 쉽게 부셔버리곤 한다. 9월 26일 새벽, 하늘의 색이 기괴할 만큼 짙은 멍울 같은 검은 빛으로 변하더니 대지를 뒤흔드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열대성 폭풍 온도이가 마닐라에 상륙했다.
초기 예보는 그저 강한 열대성 강우 정도였다. 1년에도 몇 번씩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특성상 사람들에게 우기의 잦은 비는 삶에 익숙한 통과 의례였기에 처음엔 누구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비가 새면 양동이를 여러 개 받치고 물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 가재도구를 조금 위로 올려둔 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캬사나는 인간의 경험치를 비웃는 평범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하늘이라는 거대한 댐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 가까웠다. 단 12시간. 캬사나가 마닐라 전역에 쏟아부은 비의 양은 무려 455mm였다. 보통 한 달, 아니 2달 동안 내릴 비가 단 반나절 만에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 이는 필리핀 기상관 측 40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물폭탄이었으며 과거 미국 뉴올리언스를 초토화시키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쏟아낸 강수량의 무려 2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묵시록적인 폭우였다. 이내 지표면은 빗물 삼키기를 포기했다. 도시의 낡은 하수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압에 역류하며 시궁창 냄새가 나는 흙탕물을 분수처럼 토해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은 곳은 제방보다 지대가 낮았던 강변마을 바공 신란간이었다. 평소 유순하게 마을을 감싸안고 흐르던 마리키나 강은 수만 톤의 폭우가 유입되자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흑빛 거품을 물고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전 9시경 굉음과 함께 뚝이 터졌다. 거대한 탕류가 단단했던 콘크리트 제방을 무참히 찢어 발기며 쓰나미처럼 마을을 덮쳤다. 마을은 단 10분 만에 거대한 진흙탕의 바다 밑으로 수몰되었다. 골목의 경계는 지워졌고 수압을 견디지 못한 시멘트 담장이 폭탄을 맞은 듯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집채만한 냉장고와 뒤집힌 자동차, 뜯겨나간 지붕의 날카로운 잔해들이 거대한 믹서기 속에 들어간 것처럼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치명적인 흉기로 변해 수면 위를 떠다녔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잠에서 깬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얇은 양철 지붕이나 앙상한 나무 꼭대기로 피신해 하늘만 우러러보며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사방에서 짐승 같은 비명과 물건이 부서지는 파음이 진동했다. 그곳은 이성도 문명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인 지옥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인간이 자연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도 결코 허무하게 굴복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한 사람이 있었다. 우엘마르의 집 거실로 들이닥친 물은 그가 평소 알던 잔잔한 강물이 아니었다. 문틈을 부수고 피를 흘리듯 스며든 황토색 탕류는 순식간에 무릎을 덮고 허리를 지나 가슴팍까지 맹렬하게 차올랐다. 탁한 물살에 중심을 잃은 부모님은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어린 새 동생은 목까지 차오른 물의 공포에 질려 숨 넘어갈 듯 울부짖었다. 바간의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며 벽에 부딪혔다. 단 1분만 지체해도 온 가족이 이 좁은 방 안에서 영원히 수장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 찰나의 순간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선 본능이 무엘마르의 육체를 움직였다. 그는 눈을 뜰 수 없는 흙탕물 속으로 깊숙이 잠수해 들어갔다. 숨을 참고 방구석을 더듬던 그의 손에 과거 공사장에서 주워와 구석에 박아두었던 굵고 거친 나일론 밧줄 하나가 잡혔다.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밧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단단한 허리에 여러 겹으로 칭칭 동여맸다. 그리고는 나머지 밧줄을 3명의 어린 동생들의 허리와 팔에 기차처럼 단단히 엮어나갔다. 절대 오지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허리만 꽉 잡아.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돼. 동생들이 매달린 밧줄의 엄청난 무게를 오롯이 제 몸으로 지탱하며 무엘마르는 거센 탕류 속으로 몸을 던졌다.
집 밖은 이미 미친 듯이 흐르는 급류였다. 이 급류를 거슬러 수영한다는 것은 올림픽 수영 선수조차 맨몸으로 하기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물속은 끔찍한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날카롭게 찢겨나간 양철 지붕 조각, 부러진 가구의 녹슨 못, 산산조각난 유리창 파편들이 물살을 타고 날아와 무엘마르의 팔다리를 사정없이 그어댔다. 생살이 베이고 핏물이 탕류에 섞여 번져나갔지만 무엘마르는 고통을 느낄 새조차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밧줄에 묶인 어린 생명들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오직 저 건너편에 보이는 지붕 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물살을 갈랐다. 가까스로 동생들을 안전한 고지대로 밀어 올려놓은 무엘마르는 가쁜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다시 거친 물살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집에 갇혀 기력을 잃어가던 늙은 부모님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지뢰밭을 뚫고 집으로 헤엄쳐 돌아갔고 물을 먹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던 부모님의 양팔을 부축하여 마침내 안전한 대피소 지붕 위로 전원 구출해냈다. 마침내 물에 흠뻑 젖은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한자리에 모인 6명의 가족. 부모님은 살았다는 기적 같은 안도감과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통곡했고 무엘마르 역시 무릎에 손을 짚은 채 피가 섞인 거친 숨을 토해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년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가 자신의 피부치를 위해 짊어져야 할 책임은 그것으로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재난 앞에서 자신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가족 전원을 사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눈부신 일을 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던 무엘마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자신들이 서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저 아래에서 여전히 울부짖고 있는 검은 물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비는 멈출 줄 몰랐고 물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지붕, 부러진 전봇대 위, 옥상 위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이웃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얼굴 없는 타인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구운 빵 조각을 미소와 함께 건네주던 앞집 아주머니였고 어제까지 동생들과 흙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동네 꼬마였으며 거동이 불편해 늘 낡은 의자에 앉아 골목을 지키던 옆집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비좁은 골목에서 부대끼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던 또 다른 의미의 가족들이 지금 탕류 속으로 쓸려 내려가며 피 맺힌 절규를 토해내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전한 곳에 발을 딛고 있던 무엘마르는 그 찢어지는 비명을 등질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탕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등 뒤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젖은 팔을 억센 힘으로 붙잡았다. 제발 가지마. 저긴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 넌 할 만큼 했어. 어머니의 비명 같은 만류와 피눈물에도 무엘마르는 깊고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본 뒤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자신의 허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아무런 주저없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지옥의 탕류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때부터 시작된 무엘마르의 사투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함의 초월이자 숭고함의 결정체였다. 그는 가장 먼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이웃 노인을 자신의 널찍한 등에 업은 채 다시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살의 압력은 노인의 무게까지 더해져 그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는 포효하는 짐승처럼 물살을 차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노인을 안전지대에 내려놓기가 무섭게 그는 다시 물속으로 몸을 감췄다. 이번에는 탕류에 떠내려가는 판자 조각에 매달려 울고 있는 7살 꼬마였다. 무엘마르는 거대한 파도를 가로질러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고 한 손으로 아이를 물 밖으로 번쩍 쳐든 채 오직 한쪽 팔과 두 다리만으로
맹렬한 급류를 뚫고 헤엄쳤다. 1번, 2번, 10번, 20번. 헬기조차 뜨지 못하고 구조대가 접근을 포기한 절대적인 고립구역에서 무엘마르의 구조 행렬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성인 남성의 무게인 수십 킬로그램의 사람을 끌고 급류를 거스르는 행위는 근육의 섬유질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다. 차가운 물속에 오래 머문 탓에 그의 다리에는 수시로 근육이 뒤틀리는 끔찍한 경련이 일어났고 쉴 새 없이 산소를 요구하는 폐는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비명을 질렀다. 무심코 들이마신 하수구 오물 섞인 흙탕물 탓에 그는 수면 위로 사람을 밀어 올릴 때마다 위에까지 쏟아내며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냈다. 무거운 원목 가구에 어깨를 정통으로 부딪혀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년의 초점 없는 눈빛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을 집요하게 향해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내내 지옥의 문턱에서 무엘마르가 자신의 몸을 부수어가며 물 밖으로 건져 올린 목숨만 무려 30명이 훌쩍 넘었다. 30명. 그것은 30개의 온전한 우주였고 30가족이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찬란한 미래였다. 그 거대한 세계를 가난한 일용직 소년이 오직 자신의 붉은 피와 땀, 깎여나간 살점을 대가로 고스란히 지켜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강철로 만든 기계조차 산산조각이 날 가혹한 재난의 환경 속에서 18살 소년의 육체는 마침내 완벽한 파국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체력이 백지장처럼 남김없이 고갈된 무에마르는 잔해더미가 쌓인 얕은 둔덕 위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입술은 동사 직전에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고 극심한 체온 저하로 인해 온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하게 요동쳤다. 시야는 이미 희뿌옇게 번져가고 있었고 생존 본능을 관장하는 뇌는 그에게 끊임없이 시끄러운 경고를 보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귀를 때리는 폭포수 같은 물소리를 뚫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무엘마르의 흐릿해지는 귓전을 때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누구라도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무거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여러 갈래의 탕류가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며 맹렬하게 합쳐지는 물살이 가장 거세게 소용돌이 치는 강의 무시무시한 사각지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떠내려가는 커다란 하얀색 스티로폼 상자 뚜껑 위에 젊은 어머니 멘치 페날로사와 그녀의 품에 필사적으로 안긴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스티로폼 상자는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하류를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단 10초, 아주 짧은 찰나 뒤면 두 모녀는 거대한 소용돌이 밑바닥으로 처박혀 영원히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망뚝에 모인 수많은 어른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을 뿐 그 누구도 감히 물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성이 달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저 미친 흙탕물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구출이 아니라 명백하고도 확실한 자살 행위였다. 무에마르가 그곳에 뛰어들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녀는 이미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30명의 생명을 구했다. 인간으로서 평생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도 될 만큼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냈다. 여기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다 해도 세상 그 어떤 신조차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는 살아서 칭송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하지만 무엘마르 마갈라네스는 이기적인 이성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과 끝내 타협하지 않았다. 바닥에 남은 마지막 생명의 찌꺼기마저 긁어모으듯
무엘마르는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술 사이로 뜨거운 입김이 새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토토토 절대 안 돼! 라며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그는 마치 다른 세계의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주변에 만류를 뒤로한 채 생의 마지막이 될 물속으로 무겁게 몸을 던졌다. 거대한 물살이 수십 번이나 그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를 물밑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초인적인, 아니 거의 좀비와도 같은 의지로 팔을 저어 기어코 모녀가 매달린 하얀 스티로폼 상자 언저리에 닿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상자를 붙잡고 강변으로 끌고 올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하류로 향하는 물살의 끔찍한 압박은 그의 찢어진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였다. 순간 무엘마르는 죽음을 직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슬픈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상자의 뒤편으로 거슬러 돌아가 자신의 넓은 어깨와 등을 하얀 스티로폼 상자 벽면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그리고 폐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공기마저 모조리 쥐어짜내어 자신의 몸 전체가 거센 물살을 막아내는 방패이자 저항막이 되게 했다. 동시에 두 다리로 소용돌이를 차올리며 상자를 사람들이 손을 뻗고 있는 강둑 쪽을 향해 거세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기 위해 1단 추진체를 점화하고 본체를 무사히 궤도에 올려놓은 뒤 추진체 자신은 대기권으로 추락하여 새하얗게 산화해버리는 것과 같았다. 무엘마르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끝없는 하류로 쓸려 내려가면서도 상자만큼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땅을 향해 강제로 튕겨낸 것이다. 잡아! 피를 토하듯 탕류 위로 터져나온 소년의 마지막 짐승 같은 절규. 그 절박한 외침에 강둑의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팔을 뻗었고 마침내 맨치와 6개월 된 아기가 매달린 스티로폼 상자를 움켜쥐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무릎이 안전하고 따뜻한 흙바닥에 닿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타인을 위해 다 써버린 무엘마르의 파리한 손이 하얀 상자 가장자리에서 맥없이 미끄러졌다. 안 돼!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허공을 갈랐지만 18살의 영웅은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는 수십 톤의 급류를 버텨낼 힘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다. 흙탕물 위로 고개를 젖히며 한 번, 두 번 헐떡이며 숨을 쉬려 애쓰던 그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들을 뒤로 한 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가장 연약한 이웃 30명을 눈부신 삶의 세계로 억척스럽게 밀어올리고 자신은 기꺼이 어두운 죽음의 심연으로 조용히 가라앉는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도 끔찍하게 슬픈 순간이었다. 다음날 어제의 지옥이 언제 있었냐는 듯 캐사나가 지나간 자리에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개고 거대했던 물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폐허가 된 참혹한 마을에서 대대적인 생존자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무엘마르 마갈라네스의 차갑게 식은 시신은 그가 뛰어들었던 소용돌이에서 한참을 떠내려간 어느 진흙더미 속에 조용히 파묻힌 채 발견되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의 시신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씻겨져 임시 대피소 한쪽에 마련된 낡은 관에 뉘어졌을 때 대피소 주변은 거대한 통곡의 바다가 되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건져낸 30명이 넘는 이웃들이 흙투성이가 된 관을 에워싸고 무릎을 꿇은 채 땅을 치며 오열했다. 무엘마르의 마지막 숨결로 기적처럼 살아난 아기 엄마 맨치 페날로사는 소년이 지켜낸 작은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년의 관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언론의 마이크를 향해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거센 소용돌이가 우리 모녀가 매달린 상자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던 바로 그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
누군가 물밑에서 상자를 온 힘을 다해 밀어올리는, 도무지 인간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 마지막 남은 힘으로 우리를 무트로 강하게 튕겨주지 않았다면 나와 내 핏덩이 아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려던 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눈부신 미래와 청춘 전체를 통째로 바쳤습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감히 어떤 말로도 이 거대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내 아기가 자라 말을 알아들을 때가 되면 네가 도대체 누구의 숨결과 심장 박동으로 살아남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걷고 있는지 매일매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루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1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인 아들의 창백한 손을 쥐고 자신의 볼에 하염없이 비벼댔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을 향해 속삭였다. 제 아들 토토는 자신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길거리에 줄인 강아지에게 선뜻 빵을 떼어주었고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신어보지 못하고 먼지 구덩이에서 고생만 시켰지만 내 아들은 세상 그 어떤 부자나 권력자보다 훌륭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줘서라도 널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이 가슴 미어지는 비극적이고도 경이로운 시간은 필리핀 전역을 눈물로 적셨고 곧바로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국적과 언어, 빈부를 불문하고 수많은 세계인들이 가장 가난한 빈민가 소년이 보여준 초인적인 희생 앞에 일제히 숙연해졌다. 그리고 그해 겨울, 미국의 유력 시사 매체인 타임지는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과 인물들을 결산하며 2009년 올해의 영웅 탑 10 중 한 명으로 무엘마르 마갈라네스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렸다. 우리가 극장 스크린에서 환호하던 화려한 망토를 두른 억만장자나 특수한 능력을 가진 가상의 초인이 아닌 이마에 땀방울 마를 날 없던 필리핀의 빈민가 일용직 소년이 인류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이다. 이듬해 필리핀 정부와 세계 단체들은 그에게 환경 영웅상을 추서하며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렸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담이 기록되어 있다. 전장을 누빈 용맹한 장군, 위대한 발견으로 세상을 바꾼 학자, 제도를 바꾼 정치가들. 하지만 흙탕물을 뒤집어 쓴 무엘마르 마갈라네스의 이야기가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또 이토록 뜨겁게 두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구한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체 30명의 목숨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독한 이기주의와 타인에 대한 차가운 냉소가 상식처럼 지배하는 현대사회.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의 손을 뿌리치고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당연한 생존 본능이라 여겨지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무엘마르는 거대한 자연의 탕류를 온몸으로 거스르며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우리 인류에게 육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은 타인을 위해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내던져 희생할 수 있는가? 이기주의와 짐승 같은 야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인간의 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무엘마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가 사랑했던 바공 신란간 마을은 상처를 딛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소년이 마지막 순간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다시 서로를 껴안고 사랑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수만 번의 눈부신 내일이었다.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18살 소년이 핏발선 눈으로 마지막으로 밀어올렸던 그 하얀 스티로폼 상자 안에는 그가 구해낸 갓난아기의 따스한 온기와 더불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인류애라는 불빛이 담겨 있었다. 가장 어두웠던 재난의 한가운데서 타인을 위해 스스로 불타오르며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사라진 소년 무엘마르 마갈라네스. 우리가 무심코 투덜거리며 맞이하는 이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는 어쩌면 저 멀리서 치열하게 타인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던 수많은 이들의 조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작고 소중한 기적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뻗은 이 따뜻한 연대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소년이 목숨 바쳐 밀어올린 하얀 상자는 결코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 채널은 직접 만든 리틀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과 삶에 오래 남는 울림을 건네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의 지식을 리틀북으로 전하는 고양이 저자 세이지였습니다.